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단순히 정보를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정보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픽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조 플리의 에픽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콘텐츠를 만드는 법,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가이드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든 개인 브랜드를 키우고 싶든 혹은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든 이 책에서 얻어갈 인사이트가 많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마케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영상 시작합니다. 1장 에픽 콘텐츠 마케팅이란? 여러분, 요즘 광고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더 이상 뻔한 광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원하는 건 가치 있는 콘텐츠죠. 오늘은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플리가 제시하는 에픽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광고는 제품을 팔기 위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좋아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라.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접근을 하라.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라. 그렇다면 콘텐츠 마케팅이 왜 강력할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의 성장 유익한 콘텐츠는 스스로 퍼져나갑니다. 고객의 주도권 변화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섭니다. 브랜드 신뢰도 구축 광고보다 콘텐츠가 더 신뢰를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픽 콘텐츠 마케팅이란 단순한 광고가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2장 타겟 독자를 정의하라. 여러분, 최고의 콘텐츠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객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 페르소나란 우리 브랜드가 공략해야 할 이상적인 고객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객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요소를 정리해 볼까요? 연령대 및 성별, 우리 제품의 주 사용층은 누구인가? 관심사 및 라이프스타일, 고객이 즐겨 소비하는 콘텐츠는? 문제점 및 니즈,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 인스타그램, 유튜버, 블로거? 예를 들어 세계적인 피트니스 브랜드 나이키는 단순히 운동화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고객과 소통합니다. 즉,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3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어떤 브랜드가 더 기억에 남을까요? 단순한 제품 설명을 늘어놓는 브랜드?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브랜드? 정답은 후자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 이야기를 들을 때 22배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펙 나열보다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애플은 제품 사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스토리를 전달하죠. 또 다른 예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브랜드라는 감성을 전달합니다. 공감 요소를 추가하라.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하라. 문제와 해결 과정을 강조하라. 고객이 공감할 만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보여줘라. 감정을 자극하라. 숫자보다 감동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닙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느끼고 기억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야 할까요? 4장 고객이 반응하는 콘텐츠 제작법. 여러분, 인터넷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고객의 관심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객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콘텐츠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더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용성, 고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감,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차별성, 경쟁사와 다른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해보세요. 블로그 글,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영상 콘텐츠,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다. SNS 포스트, 짧고 빠르게 확산되는 데 유리하다. 뉴스레터,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레드불은 단순한 에너지 드링크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익스트림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죠. 또 다른 예로 허브스팟은 블로그와 무료 자료 제공을 통해 기업들에게 유용한 마케팅 정보를 전달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찾게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오장 콘텐츠 확산을 극대화하는 전략. 여러분,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콘텐츠 확산에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SEO 활용.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콘텐츠를 찾도록 만든다. SNS 공유 최적화. 콘텐츠가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커뮤니티와 협업. 업계 전문가나 영향력 있는 인물과 협력하여 확산 속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허브스팟은 블로그 게시물마다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검색 친화적인 제목을 설정하여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됩니다. 이 덕분에 매월 수백만 명이 자연스럽게 사이트를 방문하죠. 또한 단순한 링크 공유가 아니라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용하거나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퍼뜨리죠. 예를 들어 나이키는 소비자의 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SNS에서 높은 공유율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전문가와의 협업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력해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다 신뢰도 높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콘텐츠 확산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SEO, SNS, 그리고 협업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6장 데이터 기반 콘텐츠 최적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정말 효과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콘텐츠 마케팅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콘텐츠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페이지 방문 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가? 체류 시간. 사람들이 콘텐츠를 끝까지 읽고 있는가? 공유 수.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가? 전환율. 콘텐츠를 통해 실제로 고객이 유입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지 분석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합니다. 유튜브 또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A/B 테스트를 활용하면 어떤 콘텐츠 형식과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콘텐츠라도 제목을 바꾸거나 썸네일을 변경하면 클릭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고객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콘텐츠를 최적화해 보세요. 7장 충성도 높은 팬을 만드는 콘텐츠 전략. 여러분,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과 브랜드의 열렬한 팬이 된 고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오늘은 고객을 충성도 높은 팬으로 만드는 콘텐츠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팬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라. 감동적인 이야기로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한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라. 고객이 서로 교류하며 브랜드에 애착을 갖도록 한다.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고객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애플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 캠페인은 단순한 운동화 광고가 아니라 도전과 성취의 이야기를 전달하죠. 또한 스타벅스는 고객이 직접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며 고객을 브랜드의 일부로 만듭니다. 이런 참여 기회가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SNS에서 유저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의 팬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스토리, 커뮤니티, 소통을 통해 고객이 브랜드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콘텐츠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8장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콘텐츠. 여러분, 콘텐츠를 본 고객이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서 끝난다면 충분할까요? 결국 마케팅의 목표는 고객이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가 고객을 움직이게 만들까요? 고객의 행동을 끌어내는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CTA Call to Action 제공. 고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한다. 긴급성과 희소성을 활용. 지금 바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보상과 가치를 강조. 고객이 행동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지금 구매하면 내일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합니다. 반면 CTA가 불분명하면 고객은 행동을 미루게 되죠. 넷플릭스는 무료 체험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제한되었을 때 더 빠르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객이 행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공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호스트 등록을 유도합니다. 고객이 컨텐츠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BEB와 BEC 마케팅에서 콘텐츠 전략을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장 BEB와 BEC 콘텐츠 마케팅 전략의 차이. 여러분, BEB 기업 대상 마케팅과 BEC 소비자 대상 마케팅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같은 콘텐츠 마케팅이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장에서는 BEB와 BEC 콘텐츠 전략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EB 콘텐츠 마케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신뢰와 전문성 강조. 기업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데이터, 리포트, 사례 연구를 활용하세요. 긴 의사결정 과정 고려. 개인 소비자보다 구매 과정이 길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논리적인 접근. 필요 감성보다는 실질적인 ROI 투자 대비 효과를 강조하는 콘텐츠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HUBSPOT은 블로그, 웹세미나, 이북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이 자연스럽게 자사 솔루션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반면 BEC 콘텐츠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죠. 감성적인 요소 활용. 감동적인 이야기, 유머, 강렬한 비주얼이 고객의 관심을 끕니다. 즉각적인 반응 유도. 소비자는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관적인 CTA Call to Action가 필요합니다. SNS와 바이럴 컨텐츠 활용. 짧고 강렬한 콘텐츠가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행복을 나누자라는 감성적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패션 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BEB와 BEC 콘텐츠 마케팅은 타겟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BEB는 신뢰와 논리를, BEC는 감성과 즉각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장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필수 요소. 이제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원리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콘텐츠의 목표가 브랜드 인지도인지, 리드 확보인지, 판매 전환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타겟 오디언스 분석.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그들의 관심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 구축. 경쟁사와 차별화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배포. 꾸준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적절한 채널 활용이 중요합니다. 성과 측정 및 최적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콘텐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드불은 단순한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가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스토리와 콘텐츠 전략이 일관되면 고객과의 연결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고객 중심의 접근, 차별화된 스토리, 지속적인 콘텐츠 배포, 데이터 기반 최적화. 이 5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픽 컨텐츠 마케팅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성공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콘텐츠 마케팅을 활용해 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을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